안경에 대한 한계치가 낮으신 분들은 오지 마시라. 서로 피곤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고수 그만 사는 고객의 무의식의 영역까지 파악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전 정도에 어떤 고객 아주머니께서 안경을 맞추셨습니다. 그 전에 35만 원짜리 안경을 하셨어요. 은색이었습니다. 이제 골드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태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은 도수로 하나 맞춰놔 달라 그러셨습니다. 성금 걸 돈은 안 가지고 왔다, 그냥 믿고 맞춰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35만 원짜리 안경을 하실 때도 성금을 걸지 않고 가셨다가 잘 결제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돈을, 아니면 그냥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렌즈 적당한 걸로 해서 맞춰 놓은 대신에 안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이 데모 렌즈라고 하죠. 원래 이태에 끼워져 있던 가짜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없으면 중고품인가 의심스러운 안경원에 갔는데 이 데모 렌즈가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죠. 데모 렌즈가 다 있고 여기에 태의 브랜드명, 넘버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태의 라벨까지 놔뒀죠. 역시나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이 렌즈를 빼서 버리고 데모 렌즈를 넣고 이태를 다시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100% 믿고 버려버렸다면 이태는 본사를 다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본사에서 이 데모 렌즈 다 나가가지고 없다 라고 하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제가 100% 잘 했느냐? 복귀를 해보면 50%는 잘했는데 100%까지 잘한 것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주머니의 무의식의 영역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고, 그랬으면 그 아주머니의 한계치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한계치라는 게 뭡니까? 실버 안경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게 그 아주머니의 한계치인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골드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한계치를 넘어서는 욕심을 추구했을 때 그것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맞춰 놓으라는 것까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억을 하면서 아, 내가 저기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못 찾으러 가네, 차일피를 하면서 나중에는 제 얼굴을 보기가 미안해서 그냥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이유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못 갚잖아요. 친구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게 되는 거죠. 막 의도적으로 돈을 떼먹으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안해서, 이 아주머니께서 미안해서 1년 반 이상 못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고객 한 명을 잃은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한계치, 그 한계치를 넘어가는 어떤 거를 판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그랬어야 됐겠죠. 그 안경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 다 쓰시고 그걸 잃어버리신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2, 3년 지나 충분히 썼다고 판단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여기로 넘어오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겠죠. 그러면 서로 미안할 상황이 연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주머니하고의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 고객의 한계치를 파악하는 것,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고객의 근저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남자분께서 오셨어요. 이분은 싼 안경테 뿔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게 해달라 이 말을 한 1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대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너무 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력이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2배, 3배 비싼 게 아니고 다른 안경원들보다 10% 더 비싸다든지 20% 더 비쌉니다.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 되는 거죠. 다른 곳들은 다 할인을 한다면 저는 액면가를 받는다면 그 갭만큼 자연히 할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대신 제 기술을 동원해서 정확한 안경을 맞춰드리려고, 선생님은 안경이 뭐 있냐 그냥 대충 부서지고 그러는 건데 싼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대가 좀 안 맞다는 것이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안경과 관련된 그분의 한계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기계, 차, 오토바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한계치는 이렇게 높겠죠. 명품 백에 대한 가치는 잘 모르니까, 남자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한계치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이 남성분의 안경과 관련된 한계치는 고도 근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았다는 것이죠. 그 한계치를 쉽사리 넘으려고 하지 마라. 넘으려면 확실하게 내가 돈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각성을 하고, 이번 차제에 내가 한번 돈을 투입해 봐야 되겠다, 100만 원 한도내 아니면 50만 원 한도내에서 제대로 한번 맞춰줘 봐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 한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게 해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한계치를 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몇만 원 하던 수준에서 그래도 10만 원이 넘는 선글라스를 했는데 내 기대치에 못 미치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도 생각이 지금 나는데, 일단 간보기식으로, 저는 간본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금한사가 금한을 제대로 하는가 간을 봐야 됩니다. 저렴한 걸 했는데 만족하셨어요. 선글라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싸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해드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렌즈가 이렇게 두껍느냐, 아니 싸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정도 렌즈로 해드렸는데요, 고도 근시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두껍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분의 한계치를 보고 선생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실 겁니다. 앞면각이 휘어지고 얇게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계를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선생님하고 저와의 좋은 거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저로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저렴하게 쭉 가는 게 좋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입소문을 내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제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에게 제가 깨달은 대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4대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은 저렴한 안경테 1, 2만 원짜리 태가 부러져서 제가 렌즈 끼워드리고 하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그냥 유지하시게요.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안경을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의식까지 진단을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죠. 이제 자각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런가? 나의 안경과 관련된 한계치는 5만 원밖에 안 됐나? 생각해보니까 5만 원 이상을 넘기지는 않은 것 같다. 한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으로 한계치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했을 때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경과 관련된 한계치 캐패시티는 어느 정도인가, 리밋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한계치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도 존중해 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만을 해주고 최대한 좋은 안경을 맞춰주려고 하는 고수 금한사,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는 그런 고수 금한사를 만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수 금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걸리죠. 불과 작년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소년 1호 학난생이라고 금한사 1호 학난생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한계치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구로 금한원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팔아요. 할리를 파는 사람인데, 할리에 대한 한계치가 크신 분들이 와야, 비싸지만 비싼 게 아니다,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와야 대화가 되는 것이고 신이 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도둑놈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에 대한 한계치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야 이 안경 렌즈로 또 이 안경테로 참 작품처럼 흘러가는 이런 걸 연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30년 이상의 역사가 투입된 금한사 안경사의 실력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작품이다라는 그런 개념 없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 있어, 이런 도둑놈들이 없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안경에 대한 한계치가 낮으신 분들은 안 와야 되겠죠. 안경에 대한 한계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수술을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경 안 쓰고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요 정도면 돼, 보이긴 보이잖아, 안경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야, 맨날 깨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한 소비는 극도로 줄이면서 아파트는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 가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사 갈 거니까 시세 차익 노리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치관의 차이인 것이죠. 정말 안경에 대한 한계치가 낮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되는 아파트가 몇 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거 존중한다 이겁니다. 안경에 대한 한계치가 낮으신 분들은 오지 마시라. 서로 피곤하다라는 얘기죠. 30년 이상 되니까 가닥이 잡히는 거죠. 고가 위주의 매장을 열겠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안경에 대한 리밋이 낮은 분들에게 안경과 관련된
있는 퍼포먼스를 마음껏 연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작자가 저에게 아카데미상 탈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 감독인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도 마음에 들고 너무 좋다는 거죠. 캐스팅은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고 막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10억 정도 줄 테니까 영화 만들어라.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구루 금한원에는 정말 안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시는 분들 나중에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